본 영상은 교보문고 북튜버와 함께하기로 했으며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인기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도 인기와 무관하게 정작 본인은 불안하고 외롭고 사랑받을 리 없다고 여기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포장과 과장을 반복하지만 그럴수록 내면은 더욱더 황폐해진다. 차츰 이렇게 자기 확신이 줄어들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심하게 된다. 당연히 괜찮은 사람은 나를 사랑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의 사랑을 덜컥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도 의심부터 한다. 처음엔 의심하며 만나다가 나중엔 매달리는 형국이 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강렬한 사랑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집착이다. 집착은 병이다. 긴 병에 효자 없듯 집착은 굳건한 사랑도 떠나게 한다. 집착 때문에 사랑이 떠나면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거봐, 또 떠났잖아. 역시 날 사랑하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정 스님의 저서 무소유를 보면 난초 키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군가 선물해준 화분 하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스님은 행복감에 젖는다. 물을 주고 볕을 쬐어주고 눈길을 주는 일이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머지않아 딱 그만큼 걱정도 함께 따라왔다고 한다. 집을 비우게 되면 혹시 말라 죽지는 않을까,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고 없던 걱정이 생긴 것이다. 강아지나 화초 등 살아있는 뭔가를 길러본 이라면 스님의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다. 어떤 것에 애착이 생기면 행복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싹 튼다.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에 빠진 남녀는 달콤한 행복에 빠져들지만 동시에 사랑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조바심도 불안도 함께 느낀다. 그래서 대개 연애를 시작하고 석 달이면 웬만한 연인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토닥거리고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고 화해하고 싸우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런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이 과정을 남들보다 격렬하게 겪는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시작해도 더 빨리 다투고
더 심하게 싸우며 화해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한 번 더 떨어진다. 사랑을 할 때마다 더 소심해지고 상대에게 집착하는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상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니까 이밖에 없는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 속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건 상당히 특별한 일이야. 남들은 그러지 않거든 하는 뜻이 들어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엔 특이성이 포함된다. 예뻐서 사랑한다는 특별하게 예쁘다는 뜻이고, 돈이 많아 사랑한다는 남보다 눈에 띄게 돈이 많아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원래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이 사람만 특이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자연스러워 라는 전제가 있다. 이 느낌은 사랑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호막이 된다. 반면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잊은 사람들에겐 사랑도 어렵다. 연인들이 다투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명제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념일을 안 챙겨줘서, 약속을 안 지켜서, 전화를 자주 안 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은 똑같다.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를 안 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이성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날들을 잊을 수 있지?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된다. 하는 말은 다르지만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명제를 확인받고 싶은 의도는 똑같다. 너를 진짜 사랑해. 그럼에도 바쁠 땐 전화를 못할 수 있는 거야. 너야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론이 몇 번 오가고 감정이 격해지면 이내 싸움으로 번진다. 가벼운 사랑 싸움이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런 싸움이 반복되고 근본적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연애 패턴이다. 이렇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으면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키우는 데에도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가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긴 하니?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면 버텨낼 장사가 있겠는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대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말에는 시간을 안 지켰다는 질책만이 아닌 내가 가치 없는 존재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야 라는 의미까지 숨어 있다. 사랑에 취했을 땐 그러지 않더니 내 정체를 알아버려서 사랑이 식은 거지 라는 불신도 섞여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 싸움은 과격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대는 약속 시간에 늦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사실, 앞으로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설득해야 된다. 문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 이후에 행동을 바꾸거나 의견을 맞추는 데까지는 갈 엄두가 안 난다는 점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상대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의 모난 성격, 외모, 상처, 애정 결핍 등 부족한 점들을 떠올린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랑 문제가 아닌 자존감 문제다. 반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연애는 다르다.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오래 빠져 있지 않는다. 간혹 기분이 나쁘고 초조해져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라는 그 믿음은 견고하다. 이들은 말다툼을 해도 상대방의 특정 행동만 문제 삼는다.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이 꺼져 있었던 사실, 술자리가 자정을 넘겼다는 사실, 약속 시간에 2번이나 늦었다는 그 사실에만 화를 낸다. 그러곤 곧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한다. 물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도 분노나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화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 싸움은 대부분 독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들은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낼 정도로 싸움을 끌고 가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화해를 하고 행동 변화를 위한 대책을 빨리 세우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를 안심시키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메시지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상대의 표현 방식을 변화시키면서도 자신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사랑을 한다는 건 거기서 얻는 행복만큼이나 큰 에너지를 요하는 감정이다. 이때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쓰인다.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는 사랑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공사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정된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 사랑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매번 고개를 떨구는 이유 중 하나는 결정적으로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를 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 외모를 보기 좋게 가꾸고 말투나 행동, 심지어 능력과 직장까지 바꾼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 앞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을 할 때 상대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상대를 생각해야 될 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야 될 때 상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반복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점을 조금 바꿔야 된다. 옷을 고르거나 미용실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에 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지나치게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받고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주체적이 되어야 한다.